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수감으로 내년 3월과 6월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 열기가 조기에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몇몇 여야 정치인의 하마평이 이어지는가 하면 공약 발굴에 애쓰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지역 양당 도당의 분위기로 조금 이르지만 내년 선거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도지사 거리 상황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지난 방송 때 보궐선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우리 처장님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 사법부는 그 1심, 2심, 3심 줄기차게 컴퓨터,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유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그 3심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 것은 혹시 그 선거법 관련 그 이슈를 대법원에서 좀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2심과 대법원 판결은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기한 3개월을 넘어서 8개월 이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서 어떤 정파적 이익을 도모했다. 그래서 부적절한 그런 사법부의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기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결정이 있기 전부터 벌써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역 의원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 김경수 전 지사 재판과 상관없이 우리 당 내에서는 그 도지사 후보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원외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사무실을 내고 적극적으로 행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현역 의원 중에서도 아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재판을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 그 어떤 도지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선거가 한층 가열돼서 도민들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수 의원께서는 보궐선거 치르지 않겠다고 한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보궐선거의 여부에 대한 도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도민의 눈높이의 기준은 보궐선거가 있지 않고 코로나 방역과 그럼으로써 경남 도민의 안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행정력이 투입될수록 지금 방역에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공권력이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경남도민 눈높이에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안 치르는 것이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특히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궐선거 치르게 되면요. 그럼 내년 6월까지 약 한 8개월 기간에 8개월짜리 도지사를 뽑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예비선거 기간이 4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개월 예비후보 기간을 감안한다면 4개월이 되는 거고요. 4개월의 임기에 도지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4개월 중에 한 1개월 정도만 후보 등록 기간을 쓴다 하더라도 7개월 정도의 신개월 정도 기간에 도지사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는 7개월, 짧게는 4개월의 도지사 임기로만 가지고는 실제로 도정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경남도 선관위가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죠.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도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8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 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도지사의 자녀 임기 기간을 생각했을 때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결정은 굉장히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도지사 선거 내년 6월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뭐 선거가 10달이나 남았지만 말씀 주신 듯이 출사표를 이미 던진 분도 있고요. 경남지사를 포함한 뭐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당내에서도 실제 그런 분위기인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도지사 선거가 좀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야당인 국민의힘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기세를 조기에 네. 장악하려는 여러 후보들 간의 이런 기세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남의 코로나 상황은 작년 2020년 1월 코로나 환자가 최초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로 경남의 현재 상황이 최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은 내년 선거보다는 네. 현재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선거에는 그 현직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현직인 김경수 지사의 부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내년 도지사 선거를 조기에 좀 선점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세 싸움 때문에 네. 아마 뭐 전현직 의원들 뭐 많이들 지금 뭐 출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느껴지기에는 약간 조기에 과열된 느낌이 있지 않나 싶겠지만 네. 뭐 그거보다는 도민 눈높이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경남도가 안정적으로 김경수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분위기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악화된 상황을 자꾸 언급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못하는 것도 경남의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하나의 또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네. 임기가 7개월이 아니고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고 그 10개월이면 긴 기간이기 때문에 공석으로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네.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당내 후보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 우리 당에서는 11월 초가 되면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당내 국민의힘의 도지사 후보가 좀 구체화되고 우열도 이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고 네. 아직까지는 어떤 물밑 작업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호 간의 어떤 견제 그런 이제 파악 뭐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듯이 지방선거의 어떤 조기 과열,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번 경남지사 거리까지 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쇄신의 요구는 언제든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쇄신의 요구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당은 쇄신에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은 크게 바이러스, 코로나를 필두로 한 바이러스와 그리고 환경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있고 세대격차가 있고요. 심지어는 백신 양극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을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 의견 경청 프로그램을 지금 지역별로 차곡차곡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쇄신 특위를 발족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당장 있을 대선과 지선에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나 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네.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중앙당에다 건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가 쇄신할 부분은 지역에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방선거보다 저희 분위기가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 끝난 후에 석 달 뒤에 바로 치러지기도 하고 또 경남지사 자리가 대선 후보와의 어떤 관계 역할과도 굉장한 역할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당에서도 대선 준비에 말씀하셨듯이 열을 올리고 있으실 텐데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선 및 지방선거의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선 7기 김경수 경남도정의 운영 방향이 올바랐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성과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듯하게 보입니다. 지난 7월 말에 김경수 도정에 대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약 52%에 달할 정도로 김경수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해서 작년 12월 말에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각 단체별, 각 지자체별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는데요. 경남도의 공약 이행률은 약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남도정의 운영 방향과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된 공약도 좀 보면 거의 메머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부 경남의 50년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내륙 고속 철도라든지 그다음 경남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 부유경 메가시티 그리고 진해 신항 등을 필두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R&D 센터 유치 등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경남에 특히 경남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수도권의 아주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의 선봉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런 영향으로 지금 경기, 충청, 강원도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당은 이런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정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더해서 각 18개 시군의 지자체 현안 사업들도 하나씩 지금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남에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약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잘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쇄신 이야기가 나오는 민주당과는 좀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또 이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에서 대선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도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국가가 정상화된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 어렸을 때 우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심지어 경찰청까지 참여해서 앞으로 부동산은 폭락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 부동산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있고 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정부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짧고 굵게 코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계속 연장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당 차원의 어떤 대선 전략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상남도도 그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전 지사의 재판, 자기 본인 재판을 위해서 3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빨리 변화하는 이 사회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경남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메시지를,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정치 지도자들이 도민들께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남 민심을 좀 달래고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창원을 방문했고 네네.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창원을 방문했죠. 네네. 이런 것들이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주리라 보십니까?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경남을 찾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님 경우도 경남뿐 아니라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송영길 대표 다녀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등 주요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전부 다 경남의 주요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제 결정되는 올 연말쯤에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경남도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그 실적을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님, 뭐 우리 차주목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 와중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셨다는 것은 아마 경남 도민들께서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에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정말 역대 최대죠. 국비 6조 5,600억을 확보하면서 도민 수건 사업 여러 가지를 해결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대선 후보들의 이런 약속들이 경남 도민들께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사실 도민의 관심을 끌고 마음 없는 데는 어떤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공약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도당에서도 도민을 위한 공약,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도록 소통하시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 강조하실 예정인지 핵심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그러신가요? 민주당이 현재 6분의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야당의 모 후보는 실제로 뭐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한다든지 페미니즘 논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이 없다라든지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을 일으키고 계신데 반해서요. 저희 6분의 대선 후보들은 이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더해서 오랜 동안 경남을 방문해 오셨기 때문에 경남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주단위급으로 경선 후보들 내려오셔서 각 직능별 단체별 미팅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하셔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중앙당과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새신 특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당내 이렇게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더해서 경남도는 경남도정의 현안을 중앙당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각 부처에도 전달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던 우리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던 진해 신항을 비롯한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남부내륙 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경남도당의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도당에서 생각하는 대선 공약 예. 좀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경남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서 우리 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향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또 특히 창원에는 의과대학, 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전북은 인구가 18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원광대학교 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국민의 도리이고 우리 도민들의 권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 그 선거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해서 반드시 우리 경남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카이스트 같은 이제 분원이라든지 지금 대구라든지 울산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의 그런 과학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도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데 시간 관계상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